형식 전하가 뭐냐면 formal charge. 이건 형식전으로 형식 전하 또는 어떤 경우에 어떤 책에는 형식 하전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보통 형식 전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붙여놓은 전하가 아니라 전하의 형식이라는 게 사실 더 이제 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분자 내의 원자의 전하를 표시한 것, 즉 전하의 형식을 표시해 놓은 거고, 분자 내에서 원자의 전자 상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결합의 극성, 유발 효과, 산도, 분자, 반응성,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개념이에요. 이 형식 전하라는 힘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세요. 자, 지금 힘 챕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를 보고, 유발 효과 보고, 힘이 어디로 쏠리는가, 형식 전하 보고, 어떻게 또 반응성 힘들이 나타나는가, 공명 구조 보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표시법 또는 계산법을 보면, 형식 전하는 원자가 전자수에다가 결합수에, 결합 전자쌍의 수죠. 근데 전자쌍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선 하나를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결합 혹은 비공유 전자수를, 전자쌍수가 아니고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배운 뭐가 있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거 배웠죠. 배위결합의 결과, 요걸 배웠죠. 이걸 배우면, 이건 어떻게 되면, 산소의 원자가 전자가 몇 개죠? 산소의 원자가 전자가 몇 개죠? 원래가 뭐야? 8개가 아니고 6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합수 이게 뭐야? 3개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 쌍수가 아니고 전자의 수니까 전자쌍에는 전자가 2개 세면 돼요. 그럼 뭐야? 총 1이 되죠. 그럼 이게는 결국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의 형식 전하는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뭐 배웠죠? 요거 배웠죠. 요거는 뭐야? 질소가 몇 쪽? 15족이면서 체외각 전자가 5개 있죠. 그 다음에 결합이 4개 있죠. 그 다음에 뭐는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형식 전하가 역시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 또는 그냥 이렇게, 플러스 1은 보통 아니고 플러스 이렇게 표시해 놓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O, C, H, H, H. 요거는 형식 전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옥탱누를 마주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요. 보세요.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원자가 4개 있는데 결합 4개 있으니까 4, 4 하면 빵이죠. 수소는 뭐 형식 전하가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산소를 보세요. 산소는 원래 뭐예요? 6쪽에, 16쪽에 6개 있고, 그 다음에 선이야. 결합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빼고,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비공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는 마이너스, 이 산소는 플러스. 그렇죠? 요거에 이제 형식 전하가 이렇게 표시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거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옥소늄 이온은 광한 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요거나 혹은 뭐야? OH, 일반 화학 시간에 많이 배운 HO- 이 친구 뭐야? 강염기에 속해요. 이거는 강산에 속하고, 우리 그걸 배웠죠? 이거는 분명히 산의 성질을 가지고, 이거는 뭐야? 염기의 성질을 가져요. 요건 뭐 CH3 하나, H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 똑같은 산소라도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붙느냐 마이너스가 붙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반응성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형식 전하가 중요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형식 전하가 붙는 거하고 안 붙는 거하고도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형식 전하가 붙어 있죠? 산소. 이거는 뭐 물이에요, 물. 이거는 형식 전하가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이게 위에서 계산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뭐야? 루이스 구조에 표시된 분자의 원자에서 결합은 1개, 홀전자는 그 개수만큼 하고 이제 표시해 주면 되는데 이거는 형식 전하가 뭐냐면 34페이지에 2번 뒤에 있는 게 있죠. 계산법에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형식 전하의 개념으로 바로 적을 수가 있는데 형식 전하는 결합을 완전한 공유 결합으로 취급할 때의 원자의 전자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요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바로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형식 전하라는 거는 결합을 다 공유 결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요 공유 결합은 요거 요렇게 돼 있고 요거 요렇게 돼 있죠. 공유 결합이라는 거는 쉐어링 한다는 거니까 이 산소에 원래 속해 있던 전자는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면 된다고. 그래서 선 하나 있으면 어차피 선 하나에 전자 두 개라도 전자 하나만 가지고 가니까 선을 하나 세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다 세면 된다는 거예요. 선 하나도 하나로 취급하고 전자 점 하나로 해서 그래서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면 그냥 형식전화 제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형식전화는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이게 극성이 있든 거 없는 거 관여하지 않아요. 결합 전자쌍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만 우리 취급하는 거야. 알겠죠? 아무리 전자쌍이 훨씬 산소로 많이 치우쳐도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완전 공유결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전화가 제로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요거하고 똑같이 OH죠. OH고 이것도 OH죠. 그러면 둘 다 먹으면 뭐야? 괜찮죠? 이거 먹으면 뭐야? 괜찮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게 돼요. 알겠죠? 이거 강산이기 때문에 먹으면 돌아가신다니까? 네. 그 불산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불산은 약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해가 큰데 강산을 들여 마셔보세요. 장난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먹어야 돼요. 하나씩 먹고 왔죠? 지금 저 물 먹고 싶어요. 쉬는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형식전화가 붙는 거 안 붙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플러스가 붙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플러스는 전자를 의미합니까? 핵의 양성자를 의미합니까? 양성자를 의미하죠. 그러면 핵 양성자는 뭘 많이 당길까요? 전자를 강하게 당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돼요? 강하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클까요? H는 전자상 줘버리니까 자기 원래 하나 있었는데 없으니까 플러스로 도망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전화가 없는 거는 가능성은 있지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져 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여간에서는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형식전화가 붙을 때 산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NH3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뭘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산도, 반응성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 그래서 반응할 때 제가 써먹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 밑에 다양한 종류의 형식전화가 나오는데요. 좀 어렵게 생긴 형식전화 하나 보면 거기 CH3 나와 있고 여기에 N 나와 있고 루이스 고제 그릴 때 이 NO2는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or CH3에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요 전자쌍 그리면 어쨌든 질소나 산소나 이런 것들은 옥탱률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옥탱률 만족하려면 세상도 그려주고 옥탱률 만족하려면 세상도 그려주고 이렇게 돼 있죠. 어느 것이 맞는가? 이거는 형식전화를 해보면 돼요. 이거 형식전화 하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세면 된다겠죠. 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 토탈 형식전화는 뭐야? 이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그런데 자연의 물질은 뭐야? 형식전화가 없어요. 토탈 분자의 형식전화는 없어요. 하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원래 전자 5개 있는 질소니까 플러스고 요거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마이너스. 그럼 요 토탈 형식 전화 합은 뭐야? 빵이 되죠. 이게 자연을 더 잘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보통 쓸 때 CH3, NO2 이렇게 해서 하전을 안 붙이거든요. 하전이 없어요. 전체 하전 네트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상쇄된 이것이 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어떤 또 차이가 있냐면 요렇게 그리면 요건 극성이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요 CH3하고 N 플러스가 있으면 이 극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반응성에 차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그 3번 있죠. 34페이지 이거 3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줄을 그어 놓으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기화학에서 질소나 산소나 불소, 할로젠의 경우에는 라디칼을 제외하고는 중간체라 할지라도 옥택률을 만족하는 형태. 즉 뭐야? 외곽에, 최외곽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전자가 항상 8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탄소는 3개의 전자쌍으로 존재하는 중간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CH3 OH 이렇게 써요. 그 생략해버리게 돼요, 전자쌍을. 그런데 생략했다고 없는 게 아니고 요 두 개를 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나 여기 산소는 옥택률을 만족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거 있죠. H3O 플러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전자쌍 현상이 있어야 돼요. 생략했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옥택률을 만족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H, O, H
플러스 전자쌍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탄소는 예외라는 거예요. 탄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면 전자쌍을 한 쌍을 해서 옥텐글을 만족하는 8개의 전자를 표시해 줘야 되지만 탄소는 안 하고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중간체로. 그래서 한 쌍, 두 쌍, 세 쌍밖에 없죠. 옥텐글 만족하지 않죠. 6개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형식전화로 표시하면 하나, 둘, 세 개고 원래 탄소 외곽 전자가 뭐야? 최외곽 전자가 4개 있어야 되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줘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그냥 전기계 산소나 질소나 플로레 이런 데서 비공유 전자쌍 표시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해답이 있으니까. 어느 걸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있다. CH3, NH 이렇게 해놓았으면 여러분들이 이 구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CH3는 뭘 아시니까 N에 H만 해놓고 형식 전화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N은 반드시 옥텐글을 만족하는 형태로 그려주고 8쌍, 4쌍 맞죠? 8개죠. 이렇게 해주고 형식 전화를 계산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마이너스. 물론 저는 지금 여러분들 초보 단계니까 전자쌍을 2개를 표시해 주었어요. 표시 안 해줘도 이거란 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 구조 볼까요? 마지막 구조. CH3, C에 이게 지금 제가 NHCH3하고 CH2CH3 해서 이렇게 교재에서는 땅땅이 나와 있죠. 근데 교재 땅땅 안 놔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는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을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N하고 여기 H에서 한 쌍, 두 쌍, 세 쌍밖에 없기 때문에 질소는 반드시 만족하게 돼야 돼요. 근데 탄소는 없으면 없는 걸 그냥 해주는 거예요. 땅땅 찍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 형식 전화는 제로고요. 그렇게 해서 형식 전화를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 형식 전화는 반응할 때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일단 형식 전화를 어떻게 하는 거 표시하는 방법들을 연습을 해보세요. 됐나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공명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명구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물론 뭐 다 중요하지만 이 2장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 또 유기화학에서 가장 유기화학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공명구조예요. 우리 제가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이 경상도 분이라서 있잖아 이따위가 유기화학에서 공명구조가 뭐 70% 차지한대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명구조를 이해하면 유기학을 굉장히 이해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공명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